안녕하세요, 브랜디입니다.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 있으실 거예요. 영어는 잘하는데 혹시 국어가 약해지는 건 아닐까? 저도 그 걱정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어제 초4 아들 공개 수업에서 그 부분이 정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영어만큼 한글 독서와 국어 표현력을 꼭 챙겨야 한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집에서는 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해왔어요. 우리 아들은 23, 4개월부터 영어 노출을 시작했고 초등 1학년까지는 잠자리 독서로 한글책과 영어책을 꾸준히 읽어줬습니다. 한글책과 영어책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같고 어떤 시기에는 영어책 읽기 수준이 조금 더 높기도 했어요. 지금도 스스로 읽는 수준만 보면 영어책이 더 높은 편이지만 쉬는 시간에 더 자주 즐겨 읽는 책은 한글책입니다. 그렇다고 한글책 수준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읽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 공개 수업에서 제가 그동안 조금 마음에 걸려 했던 부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공개 수업 과목은 국어였고 수업 목표는 적절한 감정 단어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기 였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책 속 사파를 보면서 이럴 때는 어떤 감정이 들까?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형이 거실 소파에 혼자 대자로 누워있고 동생이 그 옆에서 형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럴 때 동생은 어떤 기분일까? 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형, 나도 소파에 앉고 싶어. 형이 혼자 소파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앉을 수가 없어. 옆으로 조금만 비켜줄래?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조별 활동으로 스피드 퀴즈를 했어요. 어떤 상황을 듣고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 단어를 맞히는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너랑 싸웠어. 근데 이번에는 동생이 정말 잘못한 거였는데 엄마가 동생 편만 들어. 그럼 넌 어떤 기분일까? 정답은 억울하다. 또 엄마가 너 오늘 하루 종일 게임해도 된대. 기분이 어때? 정답은 행복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차례가 됐을 때 아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가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넌 어떤 기분이야? 그러자 친구가 신난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때 말이야. 이렇게 다시 설명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러니까 신나잖아 라고 했고요. 그때 정답은 재밌다 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감정을 더 정확한 언어로 연결해 주는 힘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시간 제한이 있는 활동이었고 순간적으로 말을 정리해야 하는 압박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한 번의 수업만으로 국어가 약하다라고 단정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국어 문제집을 푸는 건 또 술술 잘 풀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힘과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 힘은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수업을 보면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노출해준 흘려듣기의 시간, 그리고 영어에 자연스럽게 더 많이 닿아 있었던 환경이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려는 분이 있다면, 특히 미취학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보다 먼저 그리고 더 깊게 챙겨야 할 것은 모국어 노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겨우 초4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분명히 느끼는 건 한글 독서와 국어 교육 없이 영어 노출만 지나치게 앞세우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결국 모국어의 벽에 부딪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민성원의 초등국어 뿌리공부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초등 시기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린 국어 실력이 아이의 평생 언어 습관과 사고력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의 국어력은 엄마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도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수다스러운 편도 아니고 말을 조리 있게 아주 잘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인 제가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언어 자극이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글책만큼은 꾸준히 열심히 읽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책육아를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아이의 국어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요. 우리 아들은 원래 시각적인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었어요. 어릴 때 벽에 붙여둔 포스터들, 예를 들어 숫자, 구구단, 한글, 영어 단어 포스터 같은 것을 정말 유심히 보고 금방 외우곤 했거든요. 영상은, 한글 영상은 거의 보지 않았고, 영어 영상은 즐겁게 보았고, 책은 한글책과 영어책을 골고루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지금의 아이를 보면 저는 분명히 한글과 국어를 더 세심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표 영어를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아이가 다시 미취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영어를 줄이기보다도 한글책 읽기와 한국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훨씬 더 촘촘하게 챙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자기 전 한글 독서 챙기기, 학교 진도에 맞춰 국어, 사회, 과학 문제집 풀리기. 이건 4학년 올라와서 시작했어요. 친한 친구들과 박물관 역사 도슨트. 이건 3학년 때부터 하고 있고, 장원 한자 학습지 4학년 때 시작했고, 그리고 미셸TV에서 추천하신 모나르테 수업 주 1회 하고 있어요. 아직 저도 계속 배우는 중이고 이 방법들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영어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꼭 챙겨야 하는 건 한글 독서와 모국어 표현력이라는 것. 이 부분은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시간이 지나도 쌓을 수 있지만 모국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힘은 아이의 공부 전반 그리고 삶 전체를 받쳐주는 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